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낯설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 바로 오일 쇼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오일 쇼크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970년대 전 세계 경제를 송두리째 뒤흔든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과거의 교과서 속 이야기일까요? 사실 오늘의 에너지 위기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이 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오일 쇼크가 왜 일어났는지,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편하게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오일 쇼크가 일어나기 전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19만 6070년대 초반은 세계 경제가 정말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이 모두 산업화를 가속화하면서 자동차, 공장, 발전소가 늘어나고 석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죠. 석유는 경제 성장의 혈액과 같았습니다. 전 세계가 석유에 의존하면서 값싸고 안정적인 공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문제의 씨앗이었습니다. 미국도 한때는 세계 최대 산유국이었지만 1970년대 들어 자국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수입 의존도가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석유는 어디서 주로 나왔을까요? 바로 중동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같은 국가들이 세계 석유 생산의 중심이었죠. 하지만 중동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지역이었습니다. 식민지배의 잔재, 종교적 갈등, 국경 분쟁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1960년 산유국들이 모여 만든 것이 바로 OPEC, 석유 수출국 기구입니다. OPEC의 목적은 석유 가격과 생산량을 조절해 산유국들의 협상력을 키우는 것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서방의 석유 메이저 기업들이 가격을 주도했는데 산유국들이 주권을 되찾기 위해 뭉친 거죠. 이런 배경을 모르면 오일 쇼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올랐다가 아니라 산유국들이 석유를 무기화한 게 핵심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973년 첫 번째 오일 쇼크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해 10월 제4차 중동전쟁 욤키푸르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 시리아가 충돌했죠. 문제는 미국과 서유럽이 이스라엘을 지원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반발한 아랍 산유국들이 석유를 무기로 사용하기로 합니다. 미국, 네덜란드 등 서방 국가들을 상대로 석유 수출을 금지하거나 대폭 줄였죠.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국제 유가는 불과 몇 달 만에 4배 넘게 폭등합니다. 단순히 주유소 기름값이 오른 게 아니었어요. 운송비, 난방비, 전기료, 원자재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물가가 전반적으로 폭등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무서운 경제 현상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보통 경기가 침체되면 물가도 같이 떨어지는데 이때는 경기가 얼어붙었는데도 물가는 계속 올랐어요. 기업들은 비용이 늘어나니까 생산을 줄이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경기는 침체되는데 생필품 값은 오르는 상황.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조합이었습니다. 당시 경제학자들도 이건 교과서에도 없는 현상인데? 하고 당황할 정도였죠. 미국과 유럽은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으려 했지만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더 얼어붙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때의 고통은 단순히 경제 지표가 나빠진 게 아니라 실업 증가, 빈부격차 심화, 사회적 불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럼 각국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오일 쇼크는 세계가 석유 의존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깨닫는 계기가 됩니다. 당장 단기적으로는 석유 소비를 줄이기 위해 연비 규제를 강화하고 대중교통 투자도 확대합니다. 기름 아끼기 운동도 있었고 미국에서는 제한 속도를 낮추기도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원 다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고 석탄과 천연가스 활용을 늘리며 석유, 대체 연료 개발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 연구에 투자했어요. 각국은 전략 비축유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또 공급이 끊기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이 정책으로 이어진 거죠. 첫 번째 충격에서 조금씩 회복되던 1979년에는 두 번째 오일 쇼크가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이란 혁명이 계기였습니다. 당시 이란은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였는데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정치가 극도로 혼란스러워집니다. 석유 생산과 수출이 사실상 마비되자 시장은 극심한 불안에 빠졌어요. 공급 부족뿐 아니라 중동이 언제 또 터질지 모른다는 심리적 불안이 유가를 다시 급등시켰습니다. 세계 경제는 두 번째 큰 충격을 맞았고 일본과 유럽 등 제조업 국가들은 생산비 상승, 경기 둔화, 실업 문제로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오일 쇼크는 단순히 두 번의 경제 충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각국은 에너지 안보를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삼게 됩니다. 원자력 발전 확대, 석탄과 천연가스 활용, 재생에너지 연구 투자, 자동차 연비 규제 강화, 대중교통 투자 확대, 또 국제에너지기구 IEA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회원국 간 정보 공유와 비상시 공동 대응을 위한 기구였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믹스, 에너지 안보 같은 개념도 사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 이 변화에서도 드러나죠.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50년이 지났지만 세계는 여전히 에너지 문제로 긴장 상태입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천연가스와 석유 가격이 급등했고 유럽은 러시아산 가스를 줄이기 위해 대체 공급선을 찾느라 분주합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도 여전하죠. 그리고 이제는 단순한 가격 문제를 넘어서 기후변화라는 훨씬 더 큰 과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화석 연료를 줄여야 하지만 동시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유지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일 쇼크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분명합니다. 에너지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전략 자원이라는 것. 의존도가 높아지면 가격과 공급 변동성에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죠. 오늘의 해결책은 에너지원 다변화, 신재생에너지와 저장기술 발전, 효율성 향상 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을 통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기후변화 대응도 함께 추진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과거의 교훈을 잊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해결책입니다. 오늘은 1970년대 오일 쇼크의 배경, 원인, 영향,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과거를 배우는 이유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겠죠. 오늘의 에너지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더 깊이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